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부채 폭탄으로 인하여 달러는 무너진다.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미래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늘어난 정부 부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도 이렇게 늘어난 정부 부채를 계속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는 사계절 포트, 즉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현금은 쓰레기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유명해졌던 분이죠.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것은 그는 현재 마켓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한 긍정론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점은 감안하시면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3월 15일 그의 링크드인에서 채권 이야기, 장기 부채 사이클 이야기, 미래 투자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영어로 써놨습니다. 영어니까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기 위해서 번역본을 찾았습니다. 와레버스라는 곳에서 번역을 잘 해놨으니 참고 삼아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레버스의 번역된 페이지는 오른쪽 위에 해당 아이콘을 표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의 설명도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이 세 나라의 국채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지금 중앙은행에서 돈을 꾸준히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즉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채를 매수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금을 나라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 여러분의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니 투자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과, 애플 하나가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어디에서 사과가 떨어져서 사과가 갑자기 10개, 100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 한 개의 가치가 1,000원일까요? 아마도 100원, 1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의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2%, 3%를 넘어갔었는데 최근에는 0.5%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살짝 1.6%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6%짜리 국채를 잘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6%의 국채를 매수했는데 이러한 국채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르면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죠. 여러분이 조금만 더 있다가 샀으면 더 높은 국채금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매수한 국채금리는 1.6%로 고정이 딱 되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러한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여러분은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국채금리가 떨어져도 내릴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를 비롯한 저는 2019년부터 꾸준히 국채가 아니라 여러분은 금으로 해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산의 5%, 5%는 금 같은 해지용 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떨어지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블랙, 금 어떠냐 계속 물어보시는데 금은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금으로 대박 수익을 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자산의 5% 미만 이 정도만 들고 가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레이 달리오의 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극도로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금리가 떨어지는데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채권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채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채권에 투자했다면 42년, 450년, 150년, 25년 정도를 기다려야 원금을 돌려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가 상승률을 빼놓고 그냥 단순히 금액 자체만 계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게 되면 미국에 투자한 분들은 50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즉 현금이나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돈을 버리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여기에서 중국 채권에 대한 투자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25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미국 채권에서 중국 채권으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채권이 인기가 높았던 점은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였기 때문에 미국이 누리고 있는 과도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과도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레이 달리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 녹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최근에 이 차이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 국채가 미국 국채 대비 1.6% 정도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레이 달리오는 그러한 이유와 현상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GDP가 세계 전체 GDP 대비 거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 규모는 10%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금이 옮겨갈 수 있고, 재작년 미중 무역 전쟁부터 중국은 지금 자금 시장을 계속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중국 채권은 비교적 매력적인 환율 이익과 함께 비교적 높은 이익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통화가 국제화되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 거라 봅니다. 최근 원유에 대한 위안화 결제 비율이 날이 갈수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자금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면, 즉 달러 통화 표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되면 2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채권 금리가 오르고 채권의 가격은 내려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 국채를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 채권이 안정적이다, 나는 1%대 금리만 받고 이것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국에서 중국으로 막대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는 갑자기 튈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면 터키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18%까지 튀었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터키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터키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8% 이자를 줘도 사람들이 사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위로 튀어버리면, 즉 미국의 채권을 사줄 사람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장에 팔리지 않는 자신들의 채권을 사들이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돈을 찍어낼 것입니다. 즉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의 대량 매도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국채금리가 위로 한번 튀기 시작되면은 이것을 멈추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채권은 상승 장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버블이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처럼 장기 부채 사이클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위로 튀게 되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서 채권 수익률 상한선을 두어서 현금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YCC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 국채금리 1% 상한선을 딱 두면서 우리는 앞으로 돈을 찍어내서 국채금리가 1%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국채를 매수하겠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적인 서포터를 해주겠다. 이런 정책이 바로 YCC입니다. 이러한 YCC가 1930년대에도 실시가 되었고 이번에도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레이 달리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8조 달러에 육박하는 연준의 자산이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 상태이고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까지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어디에서 땡겨올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포인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중앙은행들이 채권을 매수하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의 파월 연준 의장은 채권을 매수하고 있긴 합니다.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매수하는지 꼭 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앙은행의 밑장 빼기, 즉 돈을 풀지 않으면서 푸는 척하는 이런 행동을 염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돈을 푼 만큼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지 이것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비 기업들이 많다, 돈을 꽁으로 타먹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돈을 풀어도 그만큼의 성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꽤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장률이 점점 둔화가 된다면 돈을 푸는 효과는 더욱 적어질 것이며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잘 안다고 하네요. 사실 저한테도 미친 소리처럼 들리니까요. 어쨌든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풀린 돈은 일단은 소비를 유발하면서 경제 상승을 유도하겠지만 동시에 채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갚아야 될 상황에서는 성장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수입에서 이자 비용으로 많은 양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부채에 대한 부담은 핵 폐기물과 같아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 자산이 너무나 커지고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그 양을 줄여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갑작스럽게 깨닫는 순간 중앙정부의 돈 찍어내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은행에서는 이러한 부채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100억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 부채 비율이 200%에서 5%로 갑자기 확 줄어들게 됩니다.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중앙정부의 순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폐의 타락을 레이 달리오는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mp3가 나오는데 경기부양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인해서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결국 금융자산을 인위적으로 떠받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세계 전쟁 당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새로운 투자처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부채가 아닌 자산 그리고 달러가 아닌 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현금에 대한 숏 베팅을 하여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미국 달러에 심각하게 치중된 전통적인 주식 채권 조합보다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자산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 시장보다 좋지 않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레이 달리오는 중국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 달리오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